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챗GPT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저는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부터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저 구글을 대체하는 정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챗GPT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챗GPT 생초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초보가 감히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저와 같은 챗GPT 생초보님들께서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챗GPT,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챗GPT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 아주 작은 프롬프트의 차이, 즉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최근 국내에서 높이가 높은 폭포 타프5를 주제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처음 입력한 프롬프트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폭포 탑5의 위치, 높이 등의 정보와 그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이 프롬프트에 대한 챗GPT의 답변은 1. 포항성 폭포 2. 대승 폭포 3. 용현 폭포 4. 정방 폭포 5. 천지연 폭포. 그런데 첫 번째 프롬프트로 받은 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해도 세 번째로 높은 폭포 높이가 겨우 23m? 그래서 조금 다르게 작성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한국에서 폭포 중 높이가 가장 높은 폭포 탑5의 위치, 높이 등의 정보와 그 이미지를 찾아주세요. 이 두 번째 프롬프트에 대한 챗GPT의 답변은 1. 대승 폭포 2. 기룡 폭포 3. 복례 폭포 4. 소승 폭포 5. 정방 폭포. 챗GPT의 두 번째 답변은 첫 번째 답변과 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얼마 전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상을 본 기억이 떠올라 세 번째는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폭포 중에 폭포 자체의 높이가 제일 높은 폭포 1위에서 5위까지의 높이, 위치 및 기타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챗GPT가 내놓은 답은 달랐습니다. 1. 토항성 폭포 2. 천재연 폭포 3. 대승 폭포 4. 구담 폭포 5. 용소 폭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번째 답변을 근거로 구글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관련 쇼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쇼츠 영상을 만든 후 구글에도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구글은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챗GPT와는 차원이 다른 답변입니다. 챗GPT,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저 구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프롬프트의 내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챗GPT. 저처럼 단순한 검색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챗GPT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사용자의 질문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상을 봤던 기억이 떠올라 관련 영상을 다시 찾아봤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이냐?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질문하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질문보다는 명확한 질문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질문 시도하기.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번 질문해보세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하고 검토하기. 한 번에 나온 답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출처와도 비교해보세요. 이를 통해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컨텍스트 제공하기. 질문할 때 필요한 배경 정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해주면 답변이 훨씬 유용하고 실용적이게 됩니다. 다섯째, 테스트와 피드백. 답변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면 다음 질문 시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명확하게 질문하기, 다양한 질문 시도하기, 비교하고 검토하기, 컨텍스트 제공하기, 마지막으로 테스트와 피드백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핵심 내용입니다. 이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들을 통해 챗GPT를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의 방식과 그 답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도 더욱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챗GPT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험의 수준을 넘어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도 챗GPT를 사용할 때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챗GPT를 더 잘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라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생긴다면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허접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